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상임고문을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지난 8일 이재명 고문이 계양을 방문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고문의 출마 선언으로 지역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먼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난 8일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지역 정치권, 그리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이재명 고문은 기자회견을 통해 계양을 정치 경제 1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대선 이후 곧바로 진행된 복귀전이라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고문은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인은 민생에 유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계양 테크노밸리를 창의적 인재와 새 일자리가 넘치는 인천의 실리콘밸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고문은 9일과 10일은 언론 노출을 자제하면서 지역 노인회 등 주민들과 만나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많은 지지자들이 이재명 고문의 출마 기자회견 현장을 찾았는데요. 계양은 인천에서도 좀 손꼽히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6대 총선부터 계양구가 단독 선거구로 분리가 됐는데요. 당시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송영길 당시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17대 총선부터 갑과 을로 계양구 선거구가 분리됐는데요. 이후 21대 총선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계양 을에서 딱 한 번 보수 진영이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2010년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생긴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가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벌어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이 자리를 다시 탈환했는데요. 지난 3월 진행된 대선에서도 인천 전체에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0.73%포인트 앞섰는데 계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8.79%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고문의 계양 을 출마를 좀 곱게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고문의 그러니까 출마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인천 지역 선거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관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 중앙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의힘 소속 지역 인물들도 이재명 고문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 후보는 성명을 내고 인천 시민을 모욕하지 말고 조용히 경기도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윤영선 예비 후보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계양에서 끝장내겠다고 다소 격한 어조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날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계양을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미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양을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된 인물은 국민의힘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윤영선 예비 후보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로 윤희숙 전 국회의원과 최원식 전 국회의원 등 여럿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영선 예비 후보는 윤희숙 전 국회의원의 계양을 출마는 명분도 없고 연고도 없는 이재명과 다를 바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인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도 이르면 10일 중 후보자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천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차출과 국민의힘 맞불 선거가 지방선거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9일 논평을 내고 정당 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연고도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오고 국민의힘도 맞불 후보를 내세울 태세여서 정당 정치가 지방 정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실련은 연고 없는 지역 등판이 지방자치를 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선거로 만들 수 있다며 거대 양당의 정치 개혁 의지를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장 선거의 최종 후보가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두 차례 당내 경선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졌던 민주당에서는 재선 도전에 나선 현직 시장 대신 새로운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네, 최종 후보를 먼저 확정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제는 본선 경쟁입니다. 보도에 이정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천시장 후보는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2차 경선 투표에서 조용익 예비후보가 현직 시장인 장덕천 예비후보를 누르고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조용익 민주당 예비후보는 광역동 폐지와 웹툰 로봇산업 도시 구축, 시립의료원 설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의 주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부천의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부천 시민이 더 힘을 더해서 더 나은 부천과 혁신 성장의 부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예비후보와 맞붙게 된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는 서영석 전 부천정 당협위원장입니다. 서영석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본선행을 결정짓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영석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광역동 폐지와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시흥시와 통합 특례시 추진, 부천 전용 IC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베드타운이 아니라 정말 미래가 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다시 찾는 고용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파전으로 맞붙게 된 부천시장 선거. 두 예비후보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본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6일 지방선거 본선 무대를 향한 경쟁에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후보 공천이 뒤늦게 마무리되면서 김포시장의 대진표도 완성됐습니다. 본선 일정이 짧아진 만큼 후보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포시장 대진표는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야 완성됐습니다. 가장 늦게 선거 전에 합류한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공천 잡음을 딛고 치열한 경선을 거쳐 대표주자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예비후보는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과 닿아 있는 교통, 교육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다시 한번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것, 또 앞으로 계획됐던 것들이 단절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시정의 연속된 그러한 체계가 좀 필요하고요. 국민의힘은 김병수 예비후보를 김포시장 후보로 정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2명의 전직 시장을 누르고 올라온 국민의힘 김병수 예비후보는 홍철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며 쌓은 실무 정무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도 광역교통 분야를 도맡았던 만큼 김포 지역 교통 해결사가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권에서 소외받았던 김포교통, 특히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히 착공시키고 인구 50만의 대도시에 걸맞는 반듯한 김포 만들겠습니다. 양당 후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무소속 후보도 있습니다. 김포시 의원을 지낸 무소속 박우식 예비후보는 자신을 발로 뛰는 정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역교통 유치를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김 예비후보는 김포를 슈퍼시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누구도 김포 정치인 누구도 이런 진정성 있게 김포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잡아 뜯더라도 제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결기와 각오를 가지고. 본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3파전으로 압축된 김포시장 대진표. 짧아진 본선 일정의 표심 역시 예측 불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을 원하고 있을까요? LG엘로비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주민들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자, 먼저 부평구 캠프마켓 부진의 모든 폐건물을 철거하고 토양 정화, 친환경 생태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부평구에서 계양구까지 버스 전용 차로가 필요하다는 공약 의견이 있었네요. 네, 다음은 김포에서인데요. 2칸밖에 안 되는 이 김포 도시철도 차량을 좀 늘려서 출퇴근의 고통을 줄여달라는 얘기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주신 의견들은요, 저희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잇따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6월 1일 LG엘로비전 지역 채널 개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끈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코로나19 유행세가 확연하게 꺾인 모양새입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지난달 30일 이후에 8일 동안 사망자 수는 두 자릿수,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도 400명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행을 확산시키는 요소하고 통제하는 요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3주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고, 이제 1주 전부터는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폭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고, 또 반면에 이제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자연 면역, 그런 집단 면역이 이제 생기고 있고, 또 일부 진행되고 있는 4차 접종은 또 유행을 좀 통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이 두 방향의 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좀 이루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오미크론의 정점에 비해서 확진자 수 규모는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이제 감소를 해서 많이 이제 감소했지만, 사실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좀 감소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확진자 수는 우리가 이제 과거와 같이 정확한 PCR 검사로 환자를 찾아내는 상황이 아니고, 좀 이제 신속항원 검사로 일부 이제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 규모만 가지고 유행을 판단하는 건 좀 적절치가 않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놓칠 가능성이 적은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를 가지고 이제 유행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좀 적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그 10일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미크론 유행 전체를 놓고 보면 유행세가 꺾인 게 이제 확연한데, 최근 1, 2주만 놓고 보면 유행이 감소 추세라기보다는 이제 정체기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변이가 유입되거나 지금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들의 자연 면역이 감소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유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행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앞으로 유행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1만 명도 많은 숫자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지나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보면 하루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나오고 사망자가 없는 날도 있었거든요. 오미크론도 이렇게 좀 급격하게 유행 규모가 좀 감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직 그 확산 요소랑 통제 요소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당분간은 지금 정도의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 하반기에 1억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백악관 전망이 나왔습니다. 좀 국내 상황은 괜찮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부분의 전문가들이 늦어도 가을철 전후로는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행의 규모가 사실 오미크론보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 자체는, 이 코로나19 유행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대비해서 이제 유행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 명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추정치를 의회에 전달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구 1억 명까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1억 명이면 이제 미국 전 국민의 30%쯤 되는 숫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 역시 전 세계 대유행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더라도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는 이런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